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빔 개념과 뭐 프로젝트, 패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와 패밀리에 관련해서 이 인터페이스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레벨 모델링을 보시는지 관찰하고서 이 빔 모델링을 이해하시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일단은 이전 시간에 위에 있는 리본을 하나씩, 리본 탭을 눌렀을 때 아이콘들이 나오는 걸 보셨어요. 이 아이콘들은 되게 많고요. 포인트는 내가 업무에 쓸 아이콘들이 어떤 곳에 위치를 해 있으며 그 아이콘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니면 오후부터 진행을 하실 거고요. 네,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과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필기로 돌아서 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레빗은 캐드랑은 좀 다릅니다. 요소들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요. 캐드에서는 직관적으로 라인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빠르게 트림이랑 F, 뭐 STR 뭐 이런 아이콘들 단축키들 많이 쓰시면서 직관적으로 그리시는데 레빗은 저기서 프로파일 말씀드렸죠. 일정 형태에 있는 패밀리를 파라미터에 의해서 형태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네,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반에 레빗을 이해하실 때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우세요. 그런데 레빗을 이제 쓰실 분들은 이제 캐드랑 달라서 불편하다라고 이제 불평만 하시면은 이제 레빗 실력이 안 느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그냥 레빗은 불편하구나.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모델링이 계속 될수록 이제 캐드보다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들이 이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ROI를 위해서 이 불편함을 초반에는 감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두세 개 정도만 뛰시면 이게 한 프로젝트 뛸 때마다 속도라든지 이 개념이 확확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네, 줌인, 줌아웃, 뭐 휠키 제일 중요하죠. 휠키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돌아가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패밀리를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XY Z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지붕 위에 경사로 있죠. 이 경사로에 맞춰서 어떤 요소를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벽에서 아니죠. 네, 벽으로 보여드릴게요. 벽에서 벽 수입이라는 걸로 해서 벽에다가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벽에 이 패밀리가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형태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 패밀리에서 우클릭해서 특성을 본 다음에 벽 수입이라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특성이죠. 이 특성창은 조금 있다가 같이 제가 펴서 따라하실 거니까 지금 앞에 화면 봐주세요. 이 특성의 이 벽 수입, 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벽 수입이라는 특성이 뜹니다. 그럼 여기 지붕을 클릭했을 때 지붕이라고 뜨죠. 여기 난간을 클릭했을 때 난간이라고 뜨고요. 이 창을 클릭했을 때 윈도우라고 뜹니다. 레빗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여기서부터 쭉 지나가시면은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요소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애들이 이제 패밀리들이죠. 하나하나 패밀리들의 특성을 보는 게 이 좌클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우스 하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걸 클릭하기가 어려워요. 얘를 클릭해놓고 이 나무 클릭하려고 하니까 클릭이 잘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마우스를 처음부터 잘 길들이셔야 돼요. 하나 클릭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클릭해줍니다. 클릭하고 클릭, 클릭하고 클릭, 자동차 클릭하고 옆에 클릭. 이게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그냥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막 엄청 빨라지세요. 당연히 캐드처럼 이제 익숙해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항상 손이 ESC 키 쪽에 있는 거예요. ESC. 하나 클릭하시고 ESC 누르시면 바뀌죠. 하나 클릭 ESC, 클릭 ESC, 클릭 ESC. 그럼 특성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불편함이 좀 덜어지실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은 하나를 클릭했을 때 위에 있는 이 리본 탭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밖에 아무것도 클릭 안 했을 때는 이 3D 뷰라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뷰라는 개념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다시 하실 건데 지금 이 집 모양을 눌렀죠. 기본 3D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D 뷰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클릭되지 않은 이 3D 뷰의 특성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이 지붕을 눌렀을 때는 지붕의 특성, 난간을 눌렀을 때 난간의 특성, 나무, 차, 벽.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릭이 어렵거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 ESC로 딱 끊어주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나무를 한 개 클릭했을 때 보시면은 이 리본 탭에 수정, 수목이라고 초록색으로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를 딱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다시 하나를 클릭했을 때 수정, 지역, 밖에 클릭했을 때 없어지고 차를 클릭했을 때 수정, 환경 이렇게 되네요. 아, 어떤 요소를 수정하려면은 한 번 클릭을 해서 그 요소를 클릭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한 10번 정도 이상 반복을 하는 말을 할 건데요. 레빗은 한 번 클릭했을 때 요소를 확인하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빗은 한 번 클릭했을 때 요소를 확인하고요. 특성창에서 확인하죠. 더블 클릭했을 때 그 요소를 수정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벽을 한번 클릭할게요. 이 벽을 한번 클릭했을 때 벽에 대한 요소를 확인하고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직관적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제가 한 번 클릭했을 땐 이제 수정하고 벽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더블 클릭하니까 수정, 프로파일,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편집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편집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주변이 다 회색 처리가 되죠. 다른 아이콘들이랑 다른 애들을 누를 수가 없어요. 리본 탭에서 다른 아이콘을 누르고 싶어도 다 회색 처리가 되어 있죠. 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있죠? 이 주황색 선은 이 벽을 수정하는 건데 이 벽에 있는 프로파일을 수정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밀리에서는 프로파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맥앱에서도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 대놓고 프로파일 편집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리본을 눌렀을 때는 이 수정 탭이 안 보이지만 이 위쪽에서 이렇게 파란색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이 수정 프로파일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이 액션을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X 표시와 V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드 라인을 가져오시는 건 뒤에서 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선, 네모, 다각형, 원, 그 다음에 이런 라인들, 선 선택 이런 기능을 통해서 그 패밀리의 형태를 강제로 바꿔줍니다. 제가 여기다 네모를 그리고 여기다 네모를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네모가 있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모가 뚫리게 됩니다. 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네모를 잡고 지워주게 되면 이 네모는 없어지게 되죠. 뒤쪽에서는 이 네모를 클릭해서 그 공간을 없앴을 때 물량이 없어지냐 생기냐 이것까지는 다 하실 거예요. 이제 또 이따가 제가 나가서 이제 보드판에다가 쓸 겁니다. 이제 패밀리를 하셨으면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델링을 했을 때 비어있는 모델링이 아니라 최적, 재질에 대한 그 최적과 면적, 물량이 다 나오는 게 이제 레빗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뭐 구속 조건 이런 오류는 지금은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본에서 제거를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벽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라인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서 저는 이따가 이제 배우실 슬라이스라는 대주기를 써서 자르고 트림으로 마감해줍니다. 네, 이 액션은 캐드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확인을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클릭했을 때는 요소를 확인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 그 요소를 수정 편집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벽에 이렇게 했죠. 지붕을 더블 클릭해서
특이하게 이 지붕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이 두 가지 대각선만 있죠? 이 대각선 두 가지만 스케치가 돼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 점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제거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네, 지붕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벽을 제가 클릭하고 이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상단 부착이라는 아이콘을 해서 누르면 네, 안 되죠. 그래서 상단 부착 네,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요소를 한번 클릭하고서 그 요소를 편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요소를 한번 클릭했을 때는 그 요소의 특성을 확인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 그 요소를 편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 오비 궤도를 그리면서 돌려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레빗을 더 익숙해지시면은 이 3D 상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실 일이 많아지세요. 평면 뷰로 가셔서 보실 일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내부 편집 모델에서 벽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 창이 패밀리 창으로 바뀌고요. 수입을 해서 경로 선택을 해서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겼죠. 이 부분은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이건 뒤에서 같이 하실 거예요. 경로를 완료시켜주고 프로파일 선택해서 프로파일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그리는 거죠. 왜냐면 지붕의 마감재가 뒷부분, 이 모서리 부분에 마감이 이렇게 들어가고 빗물바지로 살짝 들어간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길 원하는 거죠, 저는. 한 다음에 프로파일을 이렇게 그려주고 완료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단면상에서 잘랐을 때는 이 형태가 그대로 가겠죠. 네, 이제 마지막쯤에 하실 거는 이제 이 프로파일 있죠? 이 프로파일을 키드 라인을 가져와서 선선택이라는 기능으로 한 방에 끝내는 걸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편입단면 XY Z축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에 대입해서 이 대각선이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마우스를 네, 돌리시는 이 OBC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돌려서 못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막 평면 뷰에서 보는데 그 프로파일이 막 대각선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고 그러거든요. 3D 뷰에서 방금 같이 직관적으로 원하시는 설계라든지 형태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예, 오빗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걸 하실 거고요. 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패밀리를 만들어서 이 특성을 하나씩 커스터마이징하고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일람표로 추출해서 데이터를 변경시키고 관리하는 것까지가 교육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델링 같은 건 예, 그냥 책 보고서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되는데 프로젝트를 직접 하실 때가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이런 스윕 패밀리를 활용한 응용 부분을 뒤에 있는 시간에서 같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빗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까 전에 특성 창과 프로젝트 탐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특성을 한번 같이 열어보실게요. 제가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시고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성 눌러주시면은 특성 창이 나옵니다. 네, 참 쉽죠? 그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뷰에서 뷰 리본을 누르시면은 우측으로 쭉 가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꺼지겠죠? 다시 누르시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 특성 위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를 누르시면 프로젝트 탐색기가 나오죠. 일단은 특성만 놔두신 상태에서 이 창을 고정시키는 걸 먼저 해볼게요. 이 창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특성창 뒤쪽에도 모델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뭐 별로 안 좋겠죠. 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가시면은 아마 스냅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이제 화면이 조금 DPI가 떨어져서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움직이실 때 검은색으로 라인이 뜨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으로 가까이 가시면은 이렇게 상단으로 스냅이 잡힙니다. 그리고 얘를 빼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이쪽으로, 이쪽 벽면으로 가셔서 놓으시면은 이렇게 좌측으로 스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탐색기도 켜셔서 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지금 밑에 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드래그 하시면은 창이 나오고요. 똑같이 이쪽 라인으로 가시면은 옆으로 스냅이 잡히고요. 얘도 똑같이 위로 가시면은 위로 스냅이 잡힙니다. 네, 근데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지 않겠죠? 화면이 모니터가 크시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스냅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모니터가 크실 경우. 그 다음에 2019 버전부터는 이 안에 있는 이 창 있죠? 이 창이 이 레빗 프로그램 테두리를 벗어나서 듀얼 모니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8 버전은 이렇게 창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죠? 19 버전부터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쪽에는 특성, 한쪽에는 프로젝트 탐색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탐색기 한 개를 이렇게 놓으시고서 밑으로 살짝 내리시면 이렇게 중간 값에 스냅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네, 안 보이니까 힘드네요. 잠시 보고서 오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는 프로젝트 탐색기, 아래에는 특성. 이 위아래가 바뀌는 건 상관없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환경을 만드시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탐색기를 한번 보실게요. 네, 특성을 밑으로 놓고요.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시면은 여기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 다음에 상세뷰, 렌더링, 일람표, 시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나중에 하실 때는 이 시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뷰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보시면은 평면을 눌렀을 때 이 레벨 1이 있죠? 이 레벨 1을 더블 클릭하면 1층 평면도로 이동합니다. 자, 1층 평면도에서 다음과 같이 줌인, 줌아웃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휠키를 눌러서 이동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여기 이 뷰, 2D 뷰에서는 오빗이 안 됩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오빗을 하시려고 해도 네, 오빗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2층을 또 더블 클릭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단면도로 누르시면은 네, 단면 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저 중요한 부분은 1층 평면도에서 특성 창을 열고 한번 보실게요. 이 단면도를 누르면은 이 단면도라는 특성이 나오고요. 인면도 부분 여기 있죠? 인면도 부분을 누르시면 인면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씩 클릭을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하나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아이콘들이 뜨는 게 다 다릅니다. 이 패밀리들마다 이 치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자물쇠도 보이고 숫자의 점도 보이고 숫자로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치수를 변경하는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EQ라는 것도 있고 그리드를 눌렀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이 Z자도 있고 여기 V 표시도 있고 눌러보니까 아 이게 사라졌다 생기는구나. 아 자물쇠 풀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구나.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눌렀을 때 패밀리에 대한 이 서브 아이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천천히 보셔야 돼요. 자,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켜서 1층 평면도를 킨 이유는요. 보시면은 이 단면도 있죠. 이 단면도에서 이 위에 있는 검은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단면도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레벨 중에서
1층이랑 2층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1층이랑 2층 부분을 1층을 더블 클릭해주면 1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단면도 누르시고 2층으로 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2층 평면도가 열리죠. 그래서 평입 단면도 레벨 자체가 각각의 뷰로 바로바로 연동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탐색기 뷰들은 연동시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창들을 몇 개 열었는데요. 이 창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뷰 탭에서 아까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셨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옆에 보시면은 여기 창이라는 아이콘 하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창 복제, 창 계단식 배열, 창 타일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이 타일 정렬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타일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창 타일식 정렬 해놓고 옆에 WT라고 가로가 되어 있죠. 네. WT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창 계단식 배열이라고 해서 WC라고 되어 있죠. 이 WC도 단축키예요. 패드에서는 단축키 키시고 마우스 우클릭이나 엔터나 시프트를 누르셨죠. 레빗에서는 그냥 WC를 연타하시면은 얘가 바뀝니다. WT 연타하시면 바뀌고요. WC, WT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른 아이콘들도 단축키가 되게 많겠죠. 나중에는 이 단축키를 세팅하셔서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는 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 레빗의 단축키를 그냥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당연히 뭐 완전 진짜 레빗을 다 씹어 드실 거면은 단축키 세팅을 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WC랑 WT가 있는데 WT를 하신 다음에 ZA를 연타하시면 다중앙 정렬로 바뀝니다. 그래서 WTZA를 좀 많이 써요. WTZA. 그 다음에 창 불필요한 거 닫아주고 WTZA. 창 닫아주고 WTZA. 창 닫고 WTZA. 네, 이런 식으로 최소 2가지 화면을 켜놓고 하실 일이 제일 많으세요. 왜 이런 화면을 하시냐면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쪽 단면이죠. 자, 이쪽 단면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쪽 벽을 제가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 벽이 같이 클릭이 됐죠. 다시 볼게요. 바깥에 클릭해서 클릭 해제해주고 이쪽 벽을 클릭하면 이쪽에 클릭이 같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벽을 더블 클릭하고 네, 이쪽에서 볼게요. 이 단면 도상에서 이 벽의 프로파일을 편집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라인으로만 보이고 이쪽에서는 사각형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 제가 네모를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려주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뚫리게 되죠. 네. 평면에 뚫린 거죠. 그래서 이 평입 단면 자체에서 내가 취하는 액션들은 도면화와 3D 모델에 다 같이 연동이 됩니다. 네. 보실게요. 3D 뷰를 해놓고 WTZA로 보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벽이죠. 네. 얘가 2층 평면이죠. 이쪽에 있는 이 벽이죠. 이쪽에 있는 이 벽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쪽으로 쭉 늘려볼게요. 쫙 눌리고 구속 조건 제거해주면은 이 모든 뷰에서 다음과 같이 라인의 스케치 라인이 다 변경이 되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네, 다 같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도 변경이 되어 있고 네, 여기도 변경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도면화 작업을 하실 때 하실 이 가시성이라는 게 지금 끊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 여셔서 하실 때 보실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실 부분은 3D상에서 수정을 하건 2D상에서 수정을 하건 네, 모든 요소의 특성과 이런 형태가 다 연동돼서 변경이 된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네, 샘플 파일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각각의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단면도에서 제가 만약 1층 평면도로 가고요. 1층 평면도에서 이쪽 단면도로 가고요. 이쪽 단면도에서 여기 상세도가 있네요. 상세도 더블 클릭하면 상세도로 가고요. 근데 여기도 상세도들이 있죠. 여기 상세도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상세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 2층이 있네요. 2층으로 가죠. 그럼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WTZA를 했을 때 창들이 불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3D 뷰만 이렇게 놓고 ZA를 눌러주시면은 3D 뷰만 보는데 이 뒤에는 이미 WC를 눌러도 창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정리해주고 싶죠? 정리해주고 싶으실 때는 3D 창을 이렇게 화면을 누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숨겨진 창 닫기라고 있습니다. 숨겨진 창 닫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WT나 WC를 누르셔도 뒤에 있는 창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은 이제 아시겠죠?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내가 원하는 작업하려고 하는 뷰만 놓고 WTZA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했을 때는 그 요소를 확인하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는 그 요소를 수정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수정 편집이 들어갔을 때는 프로파일이 중요하고요. 그 프로파일들은 이제 각각의 2D 뷰, 3D 뷰와 이 모델 전체, 이 프로젝트 전체에 연동이 돼서 매개 변수와 형태를 변경시켜 줍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3D 뷰상에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지금 지붕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지붕이 파란색으로 뜨죠. 그런데 요소가 많아지면은 클릭을 하시기가 어려워져요. 클릭을 하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서 그 요소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요소를 클릭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당연히 클릭이 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을 그냥 하면 되는데 클릭이 잘 안 되는 경우, 막 겹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작은 창을 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작은 창이 클릭이 되지만 은근히 모델들이 막 이렇게 겹쳐 있을 때 클릭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이 접점 부분에 갖다 두신 다음에 탭키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이 바뀝니다. 탭키를 한번 누르실 때마다 그 요소가 변경이 됩니다. 이쪽에서 볼게요. 이쪽에서 탭키를 한번 누르고 또 탭키를 이렇게 접점 부분에 탭키를 누르시면 내가 클릭하려고 하는 이 마우스 근처에 있는 요소들을 잡아줍니다. 여기 나무 있는 부분에서도 탭키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 나무들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 요소들이 중첩이 되어 있고 나중에 요소가 모델이 복잡해질 때는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요소를 클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탭키로 이렇게 요소를 하나씩 따로 잡을 수가 있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벽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이 차 옆에 있는 이쪽 벽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수정하는 프로파일 라인이 뜨죠. 이 프로파일 라인은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이 라인을 하나를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클릭을 하지 마신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을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우스만 갖다 댄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누르면 네모 전체가 클릭이 될 수 있게 파란색으로 되죠.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네모 라인을 다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CAD 라인을 불러오고 선선택이라는 기능으로 다른 작업을 하실 때 쓰실 거예요. 이건 이따가 프로젝트를 여시고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탭키가 이런 기능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마우스 드래그해서 요소들을 선택하시는 건데 이런 건 CAD랑 동일합니다. 클릭하시고 좌측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 사각형에 걸리는 모든 요소들을 다 클릭하고요. 클릭해서
우측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 네모 안에 있는 요소만 클릭합니다. 네. 가끔 이 기능을 쓰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요소가 복잡해지면.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요소라는 말을 하고 유형이란 말을 안 쓰게 했는데 유형,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런 말을 씁니다. 네. 레빗에서는 보시면은 나무를 한 개 클릭했을 때 특성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성 창에서 이 나무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나무들이 생기죠. 그러면은 저희 나무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고 다른 나무로 바꾸게 되면 이 나무가 변경됩니다. 얘네를 이제 나무의 유형을 변경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이 이름이 바뀌죠. 레드 메이플에서 다른 걸로 또 바꾸죠. 레드 애쉬, 뭐 허니, 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이 패밀리에서 이 유형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패밀리의 이 나무 유형을 보려면 아래에 있는 이 특성을 보셔도 되고요. 이 특성 창은 좀 이따가 같이 줄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유형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유형 편집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뜨죠. 창이 떴을 때 다음에 보시면은 이 유형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형은 패밀리 트리라는 나무고요. 이 나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아까 전에 제가 변경시켰듯이 여러 나무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유형 매개 변수라고 해서 매개 변수와 값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패밀리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이 매개 변수가 이 치수, 높이, ID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매개 변수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무가 있죠. 나무에서 이 나무의 높이가 7m 정도 되네요. 이 7m짜리를 15m로 바꾸게 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나무는 15m짜리가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바뀌죠. 그러면은 이 유형 특성에서 이 매개 변수의 높이라는 치수 값을 20m로 바꾸게 되면 이 나무가 뭐 20m짜리가 되고 15m짜리가 되는구나. 지금 이게 비교해서 나간다 보니. 그래서 다시 탭키로 나무를 잡고 유형 편집해서 얘를 한 10m로 다시 바꾸게 되면 이 나무의 크기가 변경이 되죠. 네, 지금 보시면은 유형에서 제가 매개 변수 값을 바꾼 거예요. 자, 이제 이 패밀리 단계에서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패밀리라는 건 캐드에서 보시면은 레이어가 있죠. 캐드에서의 레이어 개념이 레빗에서는 패밀리 카테고리와 유형이라고 보십니다. 이 매개 변수 프로파일과 이 패밀리들은 이 패밀리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 하위 개념으로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에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3D 뷰라고 되어 있죠. 3D 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 3D 뷰 이외에 다른 요소를 클릭하게 되면 지붕이라고 바뀌죠. 그 다음에 난간을 클릭하면 난간이라고 바뀝니다. 나무를 클릭하면 수목이라고 바뀌고요. 벽을 클릭하면 벽이라고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을 말 그대로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수목이 되게 유형이 많았죠? 당연히 이런 뭐 단풍나무나 소나무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은데 그런 종류들을 통칭해서 유형이라고 합니다.
벽에도 콘크리트 벽이 있고 마감재가 있고 많습니다. 그런 벽에 대한 종류를 벽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유형으로 콘크리트, 마감, 벽돌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 프로젝트를 키신 다음에 벽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그 벽을 따르게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요. 개념은 이 패밀리라는 개념은 카테고리들로 분류가 되고요. 이 카테고리들은 유형으로도 나눠집니다. 이 유형 안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관장하고 있는 게 이 매개 변수고요. 이 매개 변수들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나무의 크기를 바꾼다던가 이 재질을 바꾼다던가 추계값을 바꾼다던가 그래서 매개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변경시킬 때 혹은 데이터 값을 줄 때 활용합니다. 네, 시간이 아주 잘 가죠? 네. 벌써 쉬는 시간이 다 왔습니다. 아까 전에 한 20분 정도 쉬시긴 했는데 저희는 11시 30분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